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도 매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서 좋아요 한번 또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댓글로 시청자분이 자꾸 좋아요 누르는 걸 까먹는다. 그러니까는 좀 방송할 때 좋아요 눌러라고 먼저 좀 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아요 한번 왼쪽 하단에 엄지 버튼 한번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좀 공지 하나 좀 알려드리고요. 이거 옛날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유튜버나 뭐 방송하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 장명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지고 중복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즘 되게 이게 문제가 커요. 사칭 계정들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제 그니까 저희 이제 그 카카오톡 거기 보시면 휴대폰에 보시면 이거 이제 돋보기에다가 뭐 증권맨 김서지를 친다든지 뭐 다른 유명하신 분을 치면 뭐 이렇게 계정이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원래 만들었던 진짜 계정인데 이런 식으로 가짜 계정들, 사칭 계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막 고급 정보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외 도박 사이트로 이끌어 가지고 뭐 마치 뭐 마진 상품 같은 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투자를 유도를 해서 피해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이거는 제가 지금 쓰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 계정으로 연락이 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제가 뭐 누군가한테 먼저 뭐 톡을 뭐 연락을 보내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증권맨 김서지로 검색해서 연락하라고 했었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카카오톡 측에서도 요거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뭐 본사에다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 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아무튼 이걸 안 쓰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로 제가 아이디로 추가해서 연락을 달라. 아이디는 이제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뭐 이제 고유 아이디죠. 그래서 이 아이디로는 사칭을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진짜 악랄하다 악랄해. 채널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또 팠어요. 야 진짜 악랄합니다 악랄해 정말. 그래서 여기 이제 카카오톡에 보시면 돋보기로 검색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로 검색되는 것들로 연락 주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사람 모양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아이디로 추가가 있어요. 연락처로 추가하든지 연락처를 제가 오픈하기는 조금 너무 힘드니까 아이디로 추가로 들어가셔서 이 아이디를 치시고 연락을 주셔야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사칭 계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디로 추가는 이거 정확히 치시고 이제 연락 주시면 이거는 제가 맞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길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3% 하락했고 코스닥도 0.48% 하락 마감을 했어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의 영향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스닥이 그래도 좀 이제 하락폭 없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증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나스닥이 뭐 한 2% 내외 정도의 조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혹시 2% 이상의 어떤 그 큰 음봉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뭐 하루 이렇게 뭐 빠졌다가 바로 회복을 해준다거나 이런 모습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완전히 뭐 이렇게 깨버리는 모양이 나온다. 거기다가 이제 뭐 여기 121선 말고 201선 만약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201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큰 음봉이 좀 출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우리 증시가 아무리 뭐 좋더라도요. 미증시가 속절없이 꺾여버리거나 투매가 나오면 우리라고 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분간은 괜찮다. 워낙 지금 우리 증시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아서 다만 코스피가 또 이제 저항 구간에서 사상 최고가를 살짝 경신하는 듯 싶더니 맞고 떨어지죠.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도 좀 꺾이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오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IT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세 개 섹터에다가 뭐 이제 좀 추가를 하면 이제 뭐 자동차주 정도 있을 부품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섹터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 2차 전지도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주도 섹터의 역할로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다가 이따가 제가 이제 테마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시장이 여기서 뭐 꺾여버린다면은 주도 섹터를 찾는다라는 게 의미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코스닥이 여기서 좀 더 뭐 이제 조정 눌리고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이 파동을 어떤 섹터가 만들어 낼지에 대한 고민을 뭐 물론 해봐야 되겠죠. 조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오늘 약간 좀 이 다음 어떤 강할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나의 뭐 뉴스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강했던 테마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랑 mRNA랑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뭐 바이오 섹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치 테마주는 뭐 이제 시장을 캐리할 수 있는 뭐 섹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충분히 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또 어마어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서 야 지겹기도 하다. 참 코로나 진짜 지겹다. 근데 또 만약에 막 혹시라도 예전처럼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바이오주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뭐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주식에 한정 지어서요. 주식과 어떤 뭐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 지어서 바이오 섹터가 좋은 것은 무조건 개인들한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바이오 섹터일 거고요.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것도 바이오 종목들이 제일 많을 거고, 또 어떤 매매를 할 때 가장 개인들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섹터 또한 결국은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가장 많은 손실을 주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수익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가주면 이만큼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파동이 혹시라도 생길 때 이 부분이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도 있음에 대해서 오늘 그냥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너무 좀 속절없이 매물들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 단순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잠깐 어떤 바닥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래요. 그냥 다른 건강한 테마들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굳이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서까지 이 부분이 뭐 테마로 형성되길 바라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어떤 전 세계를 글로벌리 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면 상당히 큰 또 테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이제 시젠이랑 뭐 이제 비롯해서 뭐 진단 키트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그 이제 뭐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휴마시스도 좋았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요 어떤 눌림목자리 바닥권에서 고개 들었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는 뭐 뻔한 흐름일 수도 있겠죠. 어제 뭐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리딩방도 이제 이은봉 눌림목에 들어가서 괜히 또 금요일이니까 현금화도 시키고 싶고 좀 현금 비중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날 팔고 나왔는데 익절하고 나왔는데 오늘 야 너무 잘 가버리더라고요. 좀 배가 아프긴 했지만 어찌됐건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떤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고 잘 갔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찌됐건 mRNA로 보나 그러니까 계열이 좀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모더나 국내 직접 투자로 뭐 mRNA 백신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뭐 안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었던 진원생명과학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게 mRNA 3인방 진원생명과학이랑 이현제약이랑 그다음에 셀리드 요렇게 제가 방송 후반부인가요?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좀 짚어드렸어요. 진원생명과학은 물론 이제 저평가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랑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혼합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진원생명과학은 재료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 얘는 무조건 매매를 해줘야 되는 좋은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현제약도 이거 돌파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매물대 돌파하고 가는 흐름인 것 같다. 오늘 아무튼 모더나 mRNA 백신 생산 이슈로 돌파가 좀 되어지는 흐름이었고 거기다가 셀리드까지 셀리드도 상당히 좋은 눌림목 자리로 보여진다. 저희도 이제 여기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임상 계획 변경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셀리드 측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어나운스가 좀 되어졌는데 장 초반에 시가가 밀리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약간의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저희 리딩방에서 이날 이제 1차 매수를 하고요. 오늘 시가 밀리길래 21선 근처에서 제가 추가 매수가를 미리 드렸어요. 근데 아쉽게 진짜 조금 매수가 안 주고 10만 6,500원인가 드렸는데 10만 8,800원 찍고 시가부터 꼬리도 안 달고 강하게 말아 올리죠. 그래서 추가 매수가 됐으면 저희도 이제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슈팅이 나올 때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흐름 심상치가 않습니다. 충분히 더 또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14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겠죠. 물론 힘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권에서의 움직임은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4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이 된 구간 안에서 고점 돌파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부침이 많고요. 롤링도 훨씬 지저분하고 힘들게 이어집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오늘 현우산업이라는 종목 오늘 그러니까 저희 리딩방도 셀리드 수익 냈고 현우산업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었잖아요. 얘도 수익이 났고 옵티시스도 제가 어제 드렸던 관심 종목 아니겠습니까? 얘까지 세 종목이나 저희도 수익이 잘 났는데 방금 이제 셀리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우산업이란 종목도 3,500원짜리가 한 7,000원 정도 2배 넘게 이제 상승을 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할 때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시원하게 이렇게 가주기가 힘듭니다. 이미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그때그때 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작은 어떤 파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높이 봐주면서 홀딩을 쭉 해본다면은 이런 이제 고가권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는 개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쉽게 돌파시켜 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도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때 고점 돌파시키는 척 해놓고 종가 딱 갖다 놓고요. 바로 안 가죠. 또 한번 떨구죠.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일단은 돌파를 시키면서 신고가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루 이틀 눌렀다가 다시 가줄지 살짝 돌파만 시켜놓고 뭐 여기서 물량 다 넘기고 떨어질지 이 부분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는 뭐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슈팅이 나올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익절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현우산업은 뭐 이제 LG 마그나 합작 재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줄지 봐야 되겠는데요. 장만 받쳐주면 좀 더 충분히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 안에 있지 않나.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는 있으나 자리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여튼 뭐 바이오 종목들 이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잠깐 이제 샐리드처럼 샐리드가 아니라 뭐였죠? 샐리드 맞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가격 부담이 있는 곳에서의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뭐 신고가를 형성하고 이런 흐름들은 정말 강력한 재료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히 이제 개인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면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런 패턴들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않으시라고 그렇게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바이오주를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바이오주가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런지 이 부분을 예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 한참 확산될 때 매일매일 뭐 이제 코로나 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확진자 추이를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두려움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닌 거는 같거든요. 지금 영국이 조금 이제 좀 심한 수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잘 대처를 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해외 유입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면서 방어가 좀 되어지면 뭐 수그러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방역이 잘 안 돼서 뚫리게 되면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활개를 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인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 어떤 기대감이 죽기보다는 더 좀 증폭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이랑 셀리드 이 두 종목은 아직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변이 바이러스 테마로 좀 시세가 조금 이제 움직였던 애들 중에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갔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장중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참 옛날에 끼가 좋았던 종목이고 수렴의 거의 정말 끝에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위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훅 이렇게 이제 시세가 폭 꺾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여기서 양봉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중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근데 얘는 어쨌든 뭐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봤어요. 얘도 예전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뭐 엮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차트가 너무 좋은 거죠. 얘도 거의 이렇게 수렴의 끝에 와 있고, 121선 지지받으면서 통통통 이러다가 이제 한번 고개만 한번 들어주면 어느 정도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또 이런 게 혹시 이제 만약에 빠졌을 때 내가 손절 라인 잡기는 되게 편해요. 내가 정말 짧게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깨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57,000원이나 이런 어떤 저점 구간들 추세 깨버리면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손절은 짧고 위로 튀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크니까, 이런 거는 한번 그냥 뭐 비중 너무 많이 실긴 좀 그렇겠지만, 한번 뭐 공략해보고 안 가면 그냥 뭐 대충 그냥 잘라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놓고 뭐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재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던져버리시고, 반영이 되면서 가면 또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 있는 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참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mRNA 관련해가지고 살짝 반응이 있었는데,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가 이뻐요. 이렇게 저항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뿅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mRNA 백신 재료도 있고, 지금 여름쯤에 롤론티스 뭐 이제 뭐 미국 FDA 실사 나오는 부분, 공장 실사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삼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어찌됐건 신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셀 수 있는 재료다. 그래서 얘도 뭐 mRNA에다가 롤룬티스 재료까지 있어서 기대감은 충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시스는 사실상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21선 눌림목 자리를 제가 본 거고,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잘 팔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익 시스템보다는 옵티시스를 대장으로 봤어요. 끼도 훨씬 좋고 변동성도 좋았기 때문에. 뭐 선익 시스템도 21선 눌림목 자리,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구간은 좀 줬는데, 21선 눌림목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여기 저점 잡고 쌍바닥을 일단은 좀 만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옵티시스가 메타버스로 가는 건지 어떤 뭐 확실한 재료가 안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얘가 뭐 하태경 의원 관련주라는 소리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먹을 거 먹고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떤 18,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건지, 이제 앞으로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랑 더불어서 최근에 뭐 가장 핫한 것은 윤석열 뭐 관련주들이고요. 윤석열 비롯해서 이제 야권 뭐 대선 주자들 관련주들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박용진 이제 의원을, 민주당인데 제가 야권으로 이렇게 좀 실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잡아주셔서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윤석열 테마가 눌림이 좀 오늘 있었어요. 장모 의혹에 대한 뭐 악재도 좀 있고, 최근에 뭐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지지율도 한 5% 정도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다. 근데 저희 이제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이때부터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 수사 착수한다는 악재가 나왔고, 이 다음부터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착수 이것 자체를 제가 뭐 악재로 봤다라기보다는, 일단 노이즈가 항상 이
시세라는 게, 주식의 시세라는 게 한참 오를 때는 악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꼭 고점 구간에서 톡톡 악재라는 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탭도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날 만큼 낮고 윤석열 관련주들 워낙 많고 시세도 워낙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 좀 조심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년간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고 어떤 뭐 인물이 떴다가 지는 흥망성쇠의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사실은 오거든요. 보면 아, 이 인물이 뭔가 어떤 새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람이 좀 유지될 것 같은지 아니면 새바람이 불었다가 죽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서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 좀 뭐 안철수 씨랑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두 분 다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그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근데 그 대중의 지지라는 게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지지의 느낌도 있겠지만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 플러스 그저 어떤 그 새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후하게 좀 열광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검증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뭐 몰랐던 부분들,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어렵게 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더라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욕만 먹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새 인물이 탄생을 해서, 이 어떤 지지도나 지지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상향 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런 인물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같은 길을 좀 걷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제가 가장 약점으로 보는 것은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모르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날이 올 거고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뭐 거품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제 조금 매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시기는 온 것 같다. 여기서 뭐 잠깐 눌렸다가 다시 뭐 비리도 검증 과정 거치면서 뭐 비리도 하나도 없고 뭐 수사도 무혐의 처분 나고 막 이러면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의 개인적인 뷰는 조금 이제 거품이 빠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때부터 매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들이 발생이 되면서 최재형 테마로 완전히 정치 테마주들 수급이 다 지금 몰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세 MK, 뭐 금강공업, 오리콤, 오픈베이스, 이루온, 원래는 이준석 관련주였던 뭐 휘닉스 소재, 뭐 한일 단조, 뭐 PPI까지 우후죽순 또 생겨나고 있고, 어, 얼마나, 최근에 이제 최재형 그리고 유승민 이렇게 두 후보가 대권 주자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유승민 관련주도 뭐 서한이나 뭐 얘네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자리들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엮일 거를 내가 미리 알고 선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하게 잘 상한가가 나와주면 그냥 이런 종목들 좋은 눌림이 나올 때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가 줘야지 뭐 정치 테마주를 내가 찾아가지고 선침해서 뭐 이렇게 먹겠다 이거는 사실상 참 우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원 관련주들 좋죠. 한샘케 얘네들은 근데 거래량이 좀 너무 작아서요. 일단은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리콤, 오픈베이스, 이루온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눌림이 나오면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날만큼 나는 상황에서 3파동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위로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리콤이나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마 이번 주쯤 해가지고 이 야권 대선 주자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피크를 찍고 나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좀 쉬웠던 여권 주자들 쪽으로도 뭐 물론 이제 박용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긴 했지만 이재명 여기다가 이재명을 쳤어. 이재명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만 한데 물론 이제 새롭게 가는 애들은 좀 뭐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이재명 관련주들이었던 종목들 뭐 이스타코, 동신건설, 뭐 카스는 뭐 혼자 잘 가고 있고요. 에이텍, TN, 에이텍 이런 종목들도 한 번은 갈 것 같은데 참 안 가긴 합니다. 근데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정치 테마주가 순환매가 언제 어떻게 돌지 모르니까 그 부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 5조 규모의 OLED 패널 공급 계약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OLED 관련주가 최근에 좋았어요. 특히 저도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었던 게, 네,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공략하기는 좀 그렇죠. 대형주는 저희는 좀 잘 안 해서, 그래서 뭐 계속 보고 있었던 게 덕산 네오룩스랑 뭐 AP 시스템, 야스 이런 애들이 이제 OLED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좋은 시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애는 이제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얘가 LG 디스플레이랑 73억짜리 공급 계약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더라? 이날이었나? 아무튼 얘가 지금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2차전지 분리막 관련주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일단은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한 6개월가량 행보를 하던 애가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리딩방은 이제 이날 사서 이날 익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이때 뉴스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 특히나 할인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좀 쓴소리도 드렸고 아무튼 이스타항공 재료에 관해서 제가 뉴스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날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요날 방송에서 제가 명확하게 매매 전략을 어떻게 드렸냐면 지금 이거 850원에서 900원 사이에 이 쳐져 있는 이 라인이 이날 방송에서 그어드린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은 게 아니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혹시 이제 물리게 되셨다면 이 정도쯤에서 추매하셔서 반등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 마시라고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날도 뭐 4천억 실탄 준비 이런 식으로 뉴스 띄우면서 반등 크게 나왔잖아요. 빠져나올 길을 줬고 타점 솔직한 말로 제가 그었지만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그었고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기가 막혔다 진짜. 900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기서 물리셨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추매해가지고 뭐 20% 넘게 반등 나왔으니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것도 괜히 뉴스 보고 미련 갖고 홀딩하고 그러셨으면은 낭패죠. 근데 제가 이거 매매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우선 매수권자가 성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결판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홀딩하기에는 조금 그 베팅에 대한 확률치도 낮고, 그리고 오늘 이제 최종 발표인데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급등 혹은 급락할 수 있는 이런 매매들, 좀 지양해야 됩니다. 조금씩 벌 때, 맞아, 운 좋게 그 결과가 베팅이 잘 돼서 벌 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틀렸을 때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 매매들이거든요. 홀짝 매매, 어, 맞추면 먹고 틀리면 나락으로 가는 그런 매매들. 뭐, 물론 이제 쌍방울은 뭐 워낙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떨어질까 싶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매매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방송이 좀 너무 좀 계속 길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주 중에 중앙에너미스랑 흥구석유가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유가도 최근에 뭐 70달러 돌파하고 뭐 쭉쭉 뭐 계속 가고 있고요. 10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뭐 유가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가려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너비스야 뭐 워낙 좀 이미 많이도 올랐고,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 22,500원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흥구석유도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뭐 3년짜리 지금 이 박스권에서 요 꼬리 빼고요. 계속 맞고 떨어졌던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이번에는 또 안착을 해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요렇게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도 제가 좀 잘 보는 편인데, 하이브 놓쳐가지고 너무 아까워. 제가 하이브를 이 상장 당일날 시가 돌파로 하러 갈 것 같다고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근데 이날 바로 돌파는 못하고 한번 접었어요. 한번 접었지만 갔습니다. 야, 이거는 저희 리딩방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계속 저도 눌림 기다리고 간만 보다가 하는데 계속 가버리더라고요. 한 20% 상승했는데,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SKIT라는 종목이고요. 하이브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는 사실 이건 무조건 간다라고 좀 확신 있을 만큼 괜찮아 보였고, SKIT는 어찌됐건 이제 이날 뭐 삼성 자산운용 리밸런싱 하면서 뭐 잠깐 좀 뭐 동시효과에서 떠가지고 만들어놨던 이 고점을 다시 슬금슬금 채워가면서 지금 넘겨놨어요. 어찌됐건 이 지루했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흐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